첫사랑의 장례식에서 밝혀진 충격적 진실. 프롤로그 장례식의 초대. 첫사랑의 장례식장에서 그는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과 마주했습니다. 배신이라 믿었던 이별. 그러나 모든 진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끝내 지켜낸 단 한 사람. 그 낯선 청년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 한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영정 속 서지아는 20해 전과 다름없이 고요히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 오셨습니까? 상주께서는 안쪽에 계십니다. 예. 잠시 혼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해의 세월이 그 한 번의 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주 강민입니다. 도윤은 청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오래된 기억과 겹쳐 보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길군요. 잠시 앉으시겠습니까?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낯선 청년의 옆모습에서 20해 전 떠나간 그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낯선 청년, 기시감의 시작. 시간이 흘러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습관, 말투.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자꾸 스며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이 서툴러서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처음 겪는 일이지요. 그래도 단정히 하고 계십니다. 청년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각도와 길이는 지안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강한 분이셨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강한 사람. 그것은 도윤이 기억하는 그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쳐주던 사람. 그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은 종이컵을 2번 두드렸습니다. 지안이 자주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숨을 다잡고 마음을 정리할 때 쓰던 작은 신호였습니다. 혹시 그 습관은 예,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때 2번.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은 2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 손님 불편하지 않게 모셔드려라. 고인의 언니 서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흘끗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이는 당신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단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암시였습니다. 배신이라 믿었던 과거. 그 이름을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고인의 날이니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신 김에 스스로 그 시절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어머니를 아시는 분입니까? 예. 오래전 가까이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떠난 뒤에야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그는 바로 그 뒤늦게 온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기억의 문이 열리다 여름날의 첫 만남. 도윤의 머릿속에서 20해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골목은 여름빛이 끓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발바닥을 밀어 올렸고 공기에는 먼지와 열기가 빽빽했습니다. 한도윤은 도면 통을 어깨에 맨 채 차양 밑에 잠깐 몸을 숨겼습니다. 땀은 관자놀이를 타고 턱 끝에서 한 점으로 모였다가 바닥으로 똑 떨어졌습니다. 그때 편의점 안쪽에서 생수 2병이 유리 진열대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라벨 끝을 뜯어 물기를 닦고 누군가 골목으로 한 발 나왔습니다. 여름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첫 모금이 목을 지나갈 때 그의 어깨는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차갑다는 감각이 목에서 가슴으로 흘러들 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짧고 매끈한 손톱, 햇빛을 한 조각 머금은 물방울. 이 시간엔 저쪽 벽이 먼저 그늘을 만들어요. 말끝이 줄었고 대신 눈빛이 길었습니다. 한 번의 고개 끄덕임으로 약속의 기미가 생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열기, 생수병과 그늘.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짧았지만 여름은 그날부터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음을 떼며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편의점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바깥의 열기는 다시 굽이쳤습니다. 그는 빈 병을 손바닥에서 굴렸습니다. 뚜껑이 톡, 톡 2번 맞부딪혔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였는데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소리는 나중에야 신호가 됩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각, 공원 벤치 위에는 그늘이 한 겹 더 일찍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기다린 듯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은 절약되었고 포장지에서 벗겨낸 아이스크림은 너무 빨리 녹았습니다. 녹은 자국이 손가락을 타고 손목으로 흘러내릴 즈음 그녀의 손끝이 종이컵 가장자리를 두드렸습니다. 톡톡. 아주 작은 소리. 그러나 한 번 들은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하는 리듬. 어릴 때부터요. 마음이 흔들릴 때 2번 두드리면 가라앉는 것 같아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리듬을 마음속에 접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꺼내 쓰기 좋은 작고 믿음직한 주문처럼. 햇빛이 낮아지자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손등이 스치며 서로의 체온을 기억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침묵은 불안이 아니라 허락에 가까웠습니다. 바닷가는 소금의 냄새로 시간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은 물가에서 쉽게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자리를 또 채우며 걸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왼손을 잡았을 때 약지 근처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북두네요. 길을 잃으면 여기서부터 하늘을 찾자. 그럼 잃어버리지 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중에 밤을 건너가게 해줄 좌표가 담겼습니다. 햇빛이 기울며 두 사람의 팔에 소금을 얇게 올려놓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모든 것을 씻어갔지만 어떤 흔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비가 쏟아졌고 작은 책방은 그들을 받아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종이 냄새와 젖은 천의 냄새가 섞여 방 안의 공기는 어둡고 달았습니다. 행복은 조용히 오고 더 조용히 들킨다. 그녀의 입꼬리가 흔들렸습니다. 들키는 순간의 짜릿함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빗소리는 더 가까이 몰려왔습니다. 말이 멈추자 침묵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첫 입맞춤은 생각보다 짧았고 그래서 더 길었습니다. 입술과 숨이 섞이는 첫 순간 그의 등뼈를 따라 얇은 전류가 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 깃을 가볍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은 세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시간은 우리 것이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스탠드 하나, 접어둔 이불과 물컵. 그러나 그 안에는 그들을 삼킬 만큼의 밤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있었지만 이미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숨은 점점 가까워졌고 눈빛은 말을 잃었습니다.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의 짜릿함이 공기를 전기로 채웠습니다. 셔츠 단추가 바닥에 딱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모든 이성을 깨트리는 신호탄처럼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면서 불같은 떨림이 두 사람의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입맞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갈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감싸 앉아 그녀의 손톱이 그의 등을 따라 붉은 선을 남겼습니다. 고통과 쾌락의 경계에서 두 사람은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불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질 때마다 방 전체가 뜨거워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허락은 말이 아닌 서로를 갈구하는 몸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떨려왔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뜨거운 숨을 나누었습니다. 잠시의 멈춤은 더 깊은 절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느끼고 기억하려 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상을 씻었고 방 안에서는 타오르는 욕망이 밤을 삼켰습니다. 이 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금지될 것을 알기에 더욱 간절하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사진 부스는 작은 상자였지만
또 하나의 방이었습니다. 커튼은 세상을 닫아 걸었고 좁은 의자는 몸과 몸을 더 가까이 밀어붙였습니다. 첫 섬광은 웃음을 붙잡았습니다. 어색하고 귀여운 그러나 쉽게 지워지는 웃음. 두 번째 섬광이 오기 전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한 박 빨라졌습니다. 섬광은 숨을 찍었습니다. 세 번째 섬광은 눈을 감은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빛은 감긴 눈꺼풀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입술은 서로의 어둠을 정확히 찾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입맞춤은 한층 대담해졌습니다. 허벅지가 겹치고 등과 허리의 선이 서로의 손끝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섬광이 터질 때 두 사람은 포즈를 잊고 있었습니다. 빛은 얼굴 대신 겹쳐진 손과 흔들린 숨을 찍었습니다. 기계는 웃음을 요구했지만 종이는 진실을 골랐습니다. 필름이 입에서 뽑혀 나오듯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네 칸의 사진은 각각 다른 계절처럼 보였습니다. 시작, 열기, 침묵, 소유. 종이는 작았지만 그날의 불길은 종이로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선택, 사랑을 버리기로 한 밤. 하지만 행복이 들킨 만큼 세상의 눈도 열렸습니다. 어느 밤 전화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지한 씨, 이 일은 여기까지요.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도윤이는 몰라야 해요. 그 아이 앞길을 막을 생각 말아요. 말은 명령이었고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눈빛을 연습했습니다. 흔들림이 보이지 않는 얼굴, 울지 않는 눈, 사랑을 지우는 입. 거울의 여자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 그녀의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 그만두시오. 그리고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돈은 거절할 수 있었지만 목소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루에 한 번씩 존재를 알렸습니다. 악어처럼 둔한 통증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영수증은 책 속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말 대신 침묵을 쌓았습니다. 침묵이 충분히 무거워졌을 때 비가 밤을 찢었습니다. 그날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물컵 하나가 놓였고 그 물컵의 수면에는 창밖 번개가 잔뜩 격자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울면 무너집니다. 무너진 얼굴은 그를 붙잡습니다. 붙잡으면 망가지는 것은 그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문장을 갈았습니다. 칼날은 날카로워야 한 번에 베어야 했습니다. 헤어지자.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물컵이 바닥에서 구르며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그녀는 희생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절망. 그녀는 그 순간 배 위로 올려놓았던 손을 아주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모든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말끝의 떨림은 분노로 들렸지만 사실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심장에도 정확히 들어가 같은 모양의 금을 만들었습니다. 비는 모든 것을 지워주었습니다. 표정도 흔적도 냄새도. 그래서 이별은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그녀는 잔혹하게 생각했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면 진실이 새어나옵니다. 진실이 새어나오면 이별은 실패합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빗줄기가 허벅지와 종아리를 때릴 때마다 그녀의 숨은 짧아졌습니다. 울음을 삼키는 법은 이미 능숙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폭우 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드림은 없었습니다. 컵도 문도 심장도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밤은 끝났고 새벽이 왔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에게 새벽은 끝의 복사본 같았습니다. 색만 조금 옅어졌을 뿐 형태는 똑같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끝이 웅덩이를 건드릴 때마다 물결이 퍼졌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짐이 그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려 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북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점에서 시작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목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올라와 시야를 막았습니다. 그는 결국 발밑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물웅덩이 속의 하늘은 일그러져 있었고 그 일그러짐 속에서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 그는 배신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래, 아주 오래 그의 심장을 묶어두게 됩니다. 훗날 장례식장의 향 앞에서 풀리기 전까지 도윤의 머릿속에서 20해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가을, 그들은 처음 만났습니다.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같은 책을 읽고 있던 두 사람. 그 책 재미있나요? 네. 철학이 이렇게 일상적일 줄은 몰랐어요. 첫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늦은 밤까지 철학을 논하며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도 그래. 우리는 영원할 거야. 하지만 영어는 졸업과 함께 끝났습니다. 지아는 갑자기 냉랭해졌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도윤에게 보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변했어.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그날의 충격은 도윤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그는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20해 동안 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아,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서.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지안의 눈매, 코의 선, 입가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강민 씨, 혹시 나이가? 올해 20살입니다. 20살. 도윤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헤어졌을 때 만약 지안이 임신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감당했다면, 강민아, 잠시 다른 조문객들을 돌아봐라. 네, 이모. 청년이 자리를 떠나자 혜정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눈치채셨군요. 그게 정말 네. 지안이가 혼자 키운 아이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홀로 그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 지안이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었고 부잣집 아들의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잖아요. 혜정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안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러 당신을 밀어냈어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도 일부러 보여준 거였고요. 연극이었습니다. 당신이 깨끗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나중에라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의무감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워했을 거고요. 지안이는 진짜 사랑받고 싶어 했거든요. 동정이나 의무가 아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강민이는 훌륭하게 자랐어요. 지안이는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줬거든요. 물론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늘 얘기했어요. 그 아이는 나를 모릅니다. 지안이가 끝까지 비밀로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고 뭔가 느꼈을 거예요. 혈육의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사랑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안이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혹시 당신이 오신다면 꼭 전하라고 했거든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마웠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당신의 인생을 바꿔서 미안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강민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아버지와 아들. 이모, 조문객분들 정리 다 됐습니다. 그래. 강민아, 이분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렴.
혜정이 자리를 떠나고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도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이 슬퍼 보이세요. 어머니와 정말 가까우셨나 봅니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네요. 도윤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의 이목구비와 자신의 윤곽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얼굴.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고. 좋은 말씀이네요.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를 사랑했을 거라고. 장례식장에서 드러난 진실. 장례식장은 향냄새와 눌린 울음으로 무거웠습니다. 영정 속 지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기억에서 꺼낸 듯 했습니다. 도윤은 국화를 놓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아들 강민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어쩐지 익숙한 눈빛. 몸이 먼저 기억하는 기시감. 잠시 뒤 강민은 복도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 접힌 흔적, 종이에서 풍기는 잉크 냄새. 어머니 지갑에서 나온 겁니다. 뒷면에 한 D라고 적혀 있더군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4칸짜리 사진 스트립. 첫 칸에 어색한 웃음, 둘째 칸에 숨결, 셋째 칸에 감은 눈, 넷째 칸에 그림자. 도윤의 심장이 한 박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서랍 깊숙이 숨겨둔 똑같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내 집에도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비교해봅시다. 강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말이 적었습니다. 강민은 무릎이 봉투 모서리를 엄지로 만지작거렸고 도윤은 운전대를 더 꽉 잡았습니다. 사진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숨겨진 과거의 열쇠였습니다. 집안 거실. 부인과 자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청년과 함께 들어선 도윤을 보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구의 아들. 강민이라고 하는군. 내가 그 친구랑 젊은 시간 잠깐 만났었지. 친구의 유품을 갖고 있는데 나도 똑같은 유품이 있어서 서재에서 꺼내 비교해보려 해. 부인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낡은 종이, 4칸 사진. 강민은 두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된 봉투 속 같은 4칸 사진 스트립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첫 칸의 웃음, 둘째의 숨결, 셋째의 감은 눈, 넷째의 그림자. 심지어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부스에서 찍은 사진이군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날 같이 사진을 찍고 한 장씩 나눠 가졌어. 아무래도 강민이라는 이 친구네 아들인 것 같아. 강민의 눈빛이 사진에서 도윤에게 옮겨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슴속에서 요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사진에서 눈을 떼고 강민을 곧장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은 결론으로 가기 위한 달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죠. 확실히 해야죠. 유전자 검사를 합시다. 자녀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넘길 수 없어요. 거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발끝으로 카펫의 올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은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손에 보고서가 쥐어졌습니다. 차갑고 단순한 글자.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 순간 시간이 멎었습니다. 강민은 어깨가 무너지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인의 입술은 흰빛으로 질렸습니다. 자녀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도윤의 손은 종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모서리가 손바닥에 눌려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자국은 오래된 상처가 다시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보고서 뒷장에는 출생신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끝내 도윤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혈연은 진실이었지만 기록은 거부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했지만
동시에 도윤을 잔혹하게 잘라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인은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손을 쥐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아는 거짓말로 그를 베었고 기록으로도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증오처럼 보였고 증오는 사랑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도윤은 종이를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2번 톡, 톡. 지안과의 오래된 신호. 길을 잃으면 북두처럼 서로를 찾자던 약속. 강민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양을 바꾸어 남았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자녀들의 침묵은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갈등과 화해.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방 안을 떠나는 순간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마다 벽에 미세한 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강민은 테이블 앞에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천천히 따라가며 눈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강민아,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쌓여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남긴 흔적을 지금 우리 집안에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럼 나는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지금껏 함께 지켜온 이 집은 뭐가 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방문을 열고 나와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요? 도대체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면 안 됩니까? 질문은 쏟아졌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은 그 소란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종이를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접어넣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남긴 흔적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남겨진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모두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강민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민아,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때 내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널 버리지 않았을 거다. 사실을 알았어도 모른 척했겠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임신 사실도 혼자 감당했고 집안의 반대도 홀로 막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었습니까? 강민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들었죠. 이 아이도 알잖아요. 당신은 그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 해요. 부인의 말은 사실이자 분노였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말없이 닫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강민이 입술을 깨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도윤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고인 빛은 후회와 사랑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원망해도 괜찮다. 그리워해 주는 것만으로 나에겐 너무 큰 선물이다.
그 짧은 말에 강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고 자녀들도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눈빛이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움과 원망, 그리움과 사랑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갈라진 유리처럼 예리했고 자녀들의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과 강민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묻고 있었고 그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혈연은 증명됐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과 미움, 기억과 상처가 얽혀있는 이 집에서 새로운 균열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무거운 이름과 재산. 며칠 뒤 도윤의 집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형제와 친척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소문처럼 퍼지자 집안 어른들이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놀람보다 불쾌감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곤란하네.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그들의 눈은 강민을 향해 있었지만 말은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이 아이를 인정하면 유산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후계자 문제가 엉켜버릴 텐데. 강민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저를 재산 문제로만 보는 겁니까?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잠시 공간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지 않나? 이 아이가 인정되면.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탐욕, 그리고 차가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안의 문제가 이제 집을 넘어 가문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강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 어떤 이유로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은 곧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네가 뭘 선택하든 그 대가는 감당해야 할 거다. 며칠 뒤 도윤의 자녀와 강민은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내가 나타나고부터 집안이 흔들리고 있어. 우리 엄마는 울고 아버지는 변했고 친척들은 욕하고 있어. 너는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제가 사라진다고 제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의 말은 자녀들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사랑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피와 이름, 그리고 재산이 얽힌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과 도윤, 그리고 이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집안 내부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흘린 소문은 곧 언론에 닿았고 기사는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력 재벌가 장남, 숨겨진 아들 존재 확인.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또 막장 드라마구만. 돈 많은 집안일수록 이렇다니까. 아이만 불쌍하다. 강민의 얼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변호사가 올려둔 서류철이 펼쳐졌습니다. 친자 확인이 되었으므로 강민 씨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제들은 얼굴빛을 바꾸며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재산이 흔들리게 생겼어. 강민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자리가 어디였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진실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내 아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형제들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 자리도 지켜내기 어려울 거다. 그들의 경고는 협박처럼 울렸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인은 도윤을 바라보며 마지막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선택한다면 나는 떠날게요. 우리 아이들도 당신 곁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세월보다 더 큰 벽이 그 순간 세워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방 한쪽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조여왔습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의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도윤의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내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드러난 뒤 집안은 거센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부인은 차갑게 등을 돌렸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런 아이를 인정하는 겁니까? 원망의 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들까지 나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가문의 재산이 흔들려.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돈과 체면만 오갔습니다. 강민은 그런 이야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지안과 살던 작은 집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책, 빛바랜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 안. 그곳에서 강민은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남아있었습니다. 강민아, 내가 있어. 엄마는 살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강민아, 내 아버지를 원망해도 된다. 하지만 너 자신을 의심하지는 마라. 너는 나의 전부다. 강민은 편지를 수십 번 넘겨 읽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군데군데 눌린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이 어떤 마음으로 써내려갔는지 글자마다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조심스럽게 강민을 찾아왔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민은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구나. 강민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었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춘 채 떨리기만 했습니다. 강민은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살던 작은 집에 남은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한 뒤 편지 한 장만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강민은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여권은 낯선 나라의 이름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어.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까지 강민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넌 내 아들이다. 언젠가 돌아와라. 그러나 강민은 미소만 남기고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여전히 등을 돌렸고 친척들은 상속 문제를 두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끝내 화해했을지도 아니면 영영 갈라섰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감춰졌던 진실 하나가 모든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강민처럼 새로운 땅으로 떠났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다른 사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